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침 출근길에 날씨가 조금은 풀렸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늘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0.1% 약보합 상태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0.09% 거의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이념물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전반적으로 투자시장 분위기가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골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봐야겠죠. 비슷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역시나 비슷하게 19,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장에 낙폭이 컸었던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현재는 1,290달러입니다. 1,300달러 위로 올라와 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알트코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역시나 0.01% 보합 상태 나타내고 있고요. 에이다 코인도 0% 보합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도 3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0.06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내년 금리 인하 쉽지 않다. 네, 간밤에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코어 인플레이션,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1월 달까지 연준의 스탠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0년 전인 1982년도에 미국의 주택 임대료 가격 상승률과 현재 이 미국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임대료 상승률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CPI 지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지표 우리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식성 질병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대처할 도구가 있지만 연준은 그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만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좀 비판적인 발언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운 발언을 한 그러한 연준 의원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인데요. 내년 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준의 이러한 스탠스가 이어진다면 우리 투자 시장에도 좋지 않을 텐데요. 과연 이번 CPI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SEC 소송 본격화. 네,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소송을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 승인 반려에 관한 소송일 텐데요. 이미 그레이스케일 CEO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 당국의 결정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차별적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SEC 측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전날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SEC가 또 한 번 반려했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위즈덤트리의 두 번째 ETF 승인마저도 반려한 건데요. 행간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자체를 자신들의 관할 구역 안에 넣어놓고 나서야만 ETF를 승인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현물 ETF 승인,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구글에서 결제 가능한 알트코인 리스트. 네, 어제장에 이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결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떤 암호화폐들이 선정이 됐을까 그 리스트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왓츠그루가 공개를 했고요. 총 10개 정도 되는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프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시바이누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USDC인 서클 그리고 테더, 다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결제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제한된 사용자부터 시작이 될 테지만 점차적으로 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한편 구글은 2018년도였습니다. 4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한 광고 게재 자체를 좀 금지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구글의 열린 마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행보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관한 인정성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저와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